모의고사 풀이 좀 한번 해봅시다. 8번 문제 질문.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A시계와 B시계에 각각 측정한 깊이가 0에서 200m의 해수의 특성을 갖다가 TS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기억 먼저 봅시다. A시계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해수의 밀도가 증가하는가? 얘들아 지금 TS도 나와져 있거든. TS도. 이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고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형태지, 그지? 그럼 우리가 등밀도선이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등밀도선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지금 밀도가 커지는 거냐면 염분이 높고 수온이 낮은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A 시기의 선을 갖다가 쭉 따라가 보는 거야. 따라가 봤을 때 그 대각선의 등밀도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를 보면 기억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다음 니은에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의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시기가 B시기보다 더 크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우리 산소기체의 용해도, 그러니까 기체의 용해도 물어보는 거예요.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라는 말은 해수의 기체가 그만큼 많이 녹아져 있다 그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온이 낮아야 됩니다. 됐나요? 수온이 낮거나 아니면 수압이 높거나 되니 압력이 크거나 아니면 염분이 작거나. 근데 문제에서 뭐만 고려하래? 수온만 고려하래. 됐지? 그러면 A하고 B 시기 중에서 수온이 더 낮은 거 찾으면 됩니다. 누구야? B가 더 낮지, 그지? 따라서 B 시기가 더 커야 됩니다. A 시기가 더 작아야 돼요. 문제가 A 시기가 크다라고 됐으니까 틀렸네. 디귿,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껍다. 얘들아, 혼합층 하면은 너네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수온 일정한 층이야. 됐지? 수온이 일정한 층이다. 그 다음에 떠올라야 되는 게 그러면 왜 수온이 일정하냐? 바람 부니까. 맞지? 그래서 바람이 강하면 그러면 혼합층 두껍다.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수온 일정이 첫 번째야. 그럼 A하고 B를 봐. A하고 B를 보면은요. 네. 그 0 표면에서부터의 혼합층 수온이 일정한 층이 지금 나타나는 게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지. 맞지? A는 0에서 50m로 가면 갈수록 수온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혼합층이 되게 얇다는 얘기죠. 됐나요? 따라서 지금 수온 일정한 층 찾아주면 B이기 때문에 A 시기는 B 시기보다 더 얇다로 고쳐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11번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11번 문제. 자료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자 일단 시험지 보면서 합시다. 자 보니까 어느 지층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고 얘들아 보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단층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됐지? 근데 부정한 면이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 상태지. 상반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상반 존재하고 상반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네요. 무슨 단층이야? 역단층입니다. 역단층. 얘들아 역단층이라고 하는 거는 횡압력이 작용해줘야, 즉 안쪽으로 작용하는 이런 힘들이 작용해줘야 횡압력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얘들아 횡압력 작용할 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지질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곡입니다. 됐나요? 습곡. 됐지? 자 그럼 기억 볼까요? 단층 FF'은 장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가? 얘들아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고요. 보통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서 정단층을 많이 형성을 하는 힘입니다. 이거 역단층이지? 야, 틀렸어. 니은에 습곡과 단층 시기 사이에 부정한 면이 형성이 되었을 거냐. 얘들아 순서 보면은 일단 습곡이 생기고 부정합이 생긴 이후에 끊어진 형태 보이지, 그지? 아니 만약에 단층이 생기고 부정합이 생겼다면 단층이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한 면이 이렇게 단층을 갖다가 이렇게 끊어주고 있을 겁니다. 됐죠? 네. 근데 부정합이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한 면마저 잘린 걸 확인할 수 있어. 됐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에 X에서 Y를 따라서 각 지층의 경계를 통과할 때 밑줄 써야 되라. 각 지층의 경계를 갖다 통과할 때에 이 지층 연령의 증감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지? 자, 지금 X에서 시작하는 게 무슨 형태냐면요. 점박이 형태네요. 맞지? 네, 점박이에서 지금 다른 지층으로 통과할 때 그 회색깔 그걸로 통과할 텐데 그 회색깔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더 원래 아래에 있는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니? 나이가 왜 감소야?
더 아래쪽에 있는 지층인데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증가해야지. 그지? 증가하고 다시 전박이로 돌아왔으니까 감소하고. 되나요? 네. 그 다음에가 다시 전박이에서 이번에 회색 전박이로 가는 거네. 그건 얘가 우리 역전되지 않았지, 그지? 또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반이 올라간 역단층의 형태에서 또다시 하얀 전박이를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나이가 많아져야 되겠네. 그 디귿 맞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가, 감소, 감소, 증가. 맞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입니다. 12번 볼까요? 자, 12번. 그림은 주기율성 가하고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건데, 자, 질량이 각각 태양 질량의 1배하고 5배, 5배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그럼 너네가 이거 보자마자 뭐를 갖다가 알아차려야 되냐면, 일단 가에서 그림의 바깥쪽 표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대류층이 나옵니다. 얘들아,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으면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했었지. 따라서 가가 태양 질량하고 똑같은 이런 형태의 주기율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나가 지금 표면 쪽이 복사층이 나와져 있고 중간에가 대류핵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얘가 태양 질량의 5배에 해당하는 주기율성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얘들아 빨리 뭐부터 먼저 보냐면 자, HR 겁니다. 주계열 라인. 됐니? 영연 주계열 나와져 있어. 그랬을 때 지금 위치를 갖다 표현해 보면 여기가 거의 태양하고 비슷한 지점이니까 여기를 가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나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가와 나의 위치에 해당하는 주기율성들의 특징들이 있었어. 가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은 편이지. 질량이 작으면 크기가 작고 표면도 낮고 광도가 작고 진화 속도도 느리고 다만 수명이 길고. 괜히 요런 나에서는 그거 반대되는. 괜히 요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요걸 좀 기억을 하라고 했었고. 자,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원시별에서 가로 들어갈 때, 원시별에서 나로 들어갈 때, 혹은 가에서 거성으로 갈 때, 나에서 초거성으로 갈 때 얘네들의 그 형태, 지나가는 그 경로의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둬라 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 요게 아마 5초에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요게 수능 기출문제에 있거든? 우리 이제 마더텅의 천체 부분 할 거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근데 요건 기억할게. 얘들아 어떤 식이냐면요. 나와 같은 애들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원시별에서 주기율성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가.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Y축에 해당하는 게 광도고 X축에 해당하는 게 분광형이라든지 표면온도라든지 색지수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 그지? 자, 내가 여기를 표면온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나와 같은 애들은요. 원시별이 표면온도의 변화는 되게 큰데 광도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아. 돼? 반대로 주계열에서 다시 초거성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표면 온도의 변화는 굉장히 큰데 광도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됐나요? 반대로 이 가와 같은 애들은 이렇게 진화를 해. 돼? 약간 수직의 개념으로. 그래서 원시별에서 들어갈 때도 표면 온도의 변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뭐의 변화가 커? 그거에 비해서 광도의 변화가 큽니다. 얘들아 이 경향성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기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한 2년 전인가? 그때쯤 기출이 됐던 거라서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돼. 되나요? 되나요? 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단 기억 봅시다.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가가 작은 거 맞지, 그지? 네, 니은에 나의 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 분해 PP 반응에 대한 에너지 생성량이 1보다 작은가라고 돼 있어. 얘들아, 나 같은 애들은 질량이 큰 애들은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겠지, 그지? 근데 지금 CNO 순환 반응이 분모 값에 있으니까 1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되나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가 또 다른 문제 하나 알려줄게. 얘들아, 너네가 이 PP하고 CNO를 비교하는데 너무 많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치?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하냐면 이 태양의 5배 질량을 가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걔네들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애가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 더 표면도가 높은 애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이번엔 얘를 내가 다라고 새롭게 한번 설정해 볼게. 나와 다를 가지고서는 얘네들한테서 PP 반응에서의 에너지 생성량을 비교한다면 PP 반응에서 에너지 생성량을 비교한다면 혹은 뭐 같은 하나의 주계열성에서 표면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얘네들의 PP의 에너지 생성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너네가 뭘 떠올라야 되냐면은 얘들아 PP 반응에서 에너지 생성 그래프를 좀 떠올리면 됩니다. 됐나요?
물론 이 질량이 큰 애들은 PP 반응보다는 뭐가 더 우세해?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지. 근데 PP 반응을 한번 보자는 얘기야. 됐지? PP 반응을 보면 표면 온도가 낮을 때보다는 어때? 높을 때가 더 에너지 생성량이 많아. 됐지? 그래서 더 우세한 거 일단은 말고 PP 반응 중에서도 비교를 해보면 표면 온도가 더 높을수록 PP 반응 에너지 생성률이 높다. 그러면 다가 더 에너지 생성률이 높겠지, 그지? 그런 걸 기억을 좀 하라는 얘기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오더라고. 몇 번 나오더라고. 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쪽에도 나오는 것 같고, 얘들아 수능 완성 책 나왔더라. 나왔더라. 나도 가볍게 산책하러 밖에 한번 나왔다가 그냥 나의 경로가 항상 이렇게 서점을 들려서 이렇게 뭐 책 뭐 나왔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바로 출시됐길래 EBS 파이널 뭐 그것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막 두 손 무겁게 집에 다 사들고 가서 쓱 한번 봤어. 근데 약간 요런 보기가 수능 완성이 있었던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됐나요? 네, 요거를 갖다가 또 기억을 좀 해주세요. 워낙에 PP와 CNO 비교는 많이 나왔었으니까. 됐지? 네, 혹시나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PP하고 CNO하고 우세하다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요 기준이 되는 그 중심부 온도가 있었다. 그지? 얼마였어? 1800만 켈빈이었죠. 그쵸? 1800만 켈빈. 되나요? 요 기준이 되는 온도가 1800만 켈빈입니다.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더 높은 애들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고 그거보다 더 낮은 애들은 PP 반응이 우세하고 참고로 태양은 중심부 온도 얼마? 1500만 켈빈.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PP가 더 우세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됐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지겨워야 돼, 얘들아. 태양에 대한 정보는 좀 지겨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자, 디귿 때문에 내가 요 경향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디귿 보기에다 별표를 좀 쳐봐봐.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핵에서 헬륨 연소가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절대 등급의 변화폭은 얘들아 지금 말이 되게 길잖아.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핵에서 헬륨 연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무슨 얘기야? 주계열에서 거성될 때까지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주계열에서 거성될 때까지 절대 등급의 변화폭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그걸 물어보고 있거든. 얘들아 지금 질량이 큰 애들은 절대 등급의 폭이 어떻다 그랬어? 원시별로 들어가나 아니면 거성으로 나가나 네 똑같은 경로를 탈 거니까 그 광도의 폭이 더 작고 질량이 작은 애들이 광도의 폭이 더 클 거야. 됐죠? 네 따라서 가가 더 크다라고 고쳐줘야 되겠네. 디귿 틀렸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12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요. 12번 문제 혹시나 디귿 때문에 심지어 틀린 사람들은 마더텅 수능 기출을 갖다가 제대로 복습을 안 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네, 3번이요. 네, 답 3번인데요. 됐나요? 됐나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이요. 13번. 자, 13번 태풍입니다. 태풍 이번엔.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24시간 동안 관측한 표층 수온과 기상 요소를 갖다가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됐지? 자, 그럼 기억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에서 관측소가 태풍의 위험 반원에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관측소가 태풍의 위험 반원에 있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위험 반원에 있냐 안전 반원에 있냐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빨리 뭐 봐야 돼? 관측소에서의 풍향 변화 봐줘야 됩니다. 됐죠? 관측소에서 풍향 변화. 보통 태풍이 이렇게 도는 걸로 우리는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그지? 예, 이 돌아가는 요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위험 반원 같은 경우에 보통 오른쪽 지역을 위험 반원이라고 할 거고요. 이 위험 반원 같은 경우에는 풍향이 어떻게 변해?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될 거고 안전 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이거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얘들아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태풍이 항상 늘 이렇게 휘는 건 아니거든. 어떨 수 있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태풍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문제를 만들자면. 내가 모의고사에서 봤단 말이야. 이런 문제. 갈 수 있거든. 그지? 얘들아 이렇게 갔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얘들아 요 지역은 괜히 요 지역은 무슨 풍향?
어떤 풍향 변화가 나타나냐 아니면 위험 반응이냐 안전 반응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 근데 그 문제는 여기서만 이렇게 더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나왔거든. 그러면 애들 중에서 안쪽에 이동 방향의 안쪽에 있는 애들이 위험 반응이다 라고 외웠던 애들은 이 문제 틀리는 거야. 왜냐면 이 안쪽이 마치 이게 위험 반응 같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응이고요. 왼쪽이 안전 반응. 그럼 이동 방향에 대해서 얘는 무슨 쪽이야? 왼쪽이야. 그럼 뭐야? 안전 반응이야. 이해가? 그래서 이동 방향이 항상 오른쪽이 위험 반응. 반대쪽이 안전 반응. 이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해 가나요? 이거 지금 북반구에 대한 얘기다. 얘들아, 남반구 얘기가 아직 기출이 안 됐어. 남반구 얘기가. 됐지? 이게 태풍도 기출이 아직 안 됐고요. 뭐도 기출이 안 됐냐면 온대저기압 있지? 한랭저선, 온난저선 나오는 거. 그것도 남반구가 아직 기출이 안 됐어. 기출이 될 것 같아. 근데 온대저기압이랑 태풍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쉬운 게 누구냐면 태풍이야. 태풍이 좀 더 쉽거든? 태풍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항상 북반구, 남반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대칭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보통 우리 이렇게 돌았지? 남반구 어떻게 돌까? 이렇게 돕니다.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위험 반원, 얘가 위험 반원. 돼? 우리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었잖아. 남반구에선 진행 방향의 왼쪽이 위험 반원. 이해 가나요? 전향력의 방향도 반대였잖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 남반구는 왼쪽 90도 였듯이. 네. 이게 남반구로 바뀌게 되면은 또 답이 달라질 수 있어. 됐나요? 네, 이 정도 기억을 또 같이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에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빨리 풍향을 봐야 되겠네. T1부터 풍향을 갖다 봐주면 이렇게 일단 먼저 가고 있고요. 얘들아, 우리 일기기후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돼? 머리 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무슨 풍이야? 남동풍이야. 됐지? 항상 불어오는 쪽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T2에서는 이렇게 가지. 됐니? 얘들아 이미 끝났네. 무슨 방향이니 이거? 시계 방향이죠. 그럼 위험 반응 맞겠네? 기억 맞고. 니은에 관측소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는 T2가 T4보다 가깝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관측소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 밑줄 쳐. 요런 거 물어보면은 빨리 뭐 봐야 되냐면요. 누가 더 기압 낮은가 봐야 됩니다. 태풍의 중심, 태풍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어디에 속해 있는 애냐면 열대 저기압이거든. 그럼 저기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더 기압이 낮게 측정이 되겠지. 이해가? 얘들아, 이거는 태풍뿐만 아니야. 온대저기압도 마찬가지야. 온대저기압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요, 더 기압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이해 가나요?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본다면 이런 열대저기압이나 온대저기압들이 관측소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멀어질 거 아니야. 맞지? 이제 소멸할 테니까, 그지? 그러면 멀어지게 된다면 관측소에서 측정하는 기압은 어떻게 돼야 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증가해야 돼. 숫자 커져야 돼. 이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열대저기압이든 온대저기압이든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을 보면은요, T2가 지금 기압이 훨씬 더 낮은 게 측정이 되지. 그러니까 T2가 더 훨씬 더 가까운 상태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디귿 가겠습니다. T2에서 T4까지 수온의 변화는 태풍에 의해 해수의 침강. 얘들아, 태풍이 저기압이다잉. 저기압. 맞나요? 얘들아, 저기압에서는 용승이 나타나, 침강 나타나? 용승이죠, 용승. 저기압 중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지금 얘 오른쪽 90도의 형태로 해수가 발산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이 중심부에서는 해수가 밑에서 올라오는 용승이 나타나야 됩니다. 디귿 틀렸네요. 네, 정답이 기억 니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자, 16번. 얘들아, 16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뭐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별이 몇 개 있냐면요.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고, 기억과 니은에 네. 별이 있고요. 지금 지구로부터 거리, 지구로부터 거리. 네. 그 다음에 표면 온도 절대 등급. 표면 온도 절대 등급. 이런 정보들이 나와져 있네. 됐지?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생입니다. 10파생.
그다음 니은은 얼마니? 2.5파색이네요. 됐죠? 표면 온도는 기억이 얼마고? 4000 켈빈이고요. 니은은 2만 켈빈 되겠네. 절대 등급은 기억이 얼마? 플러스 1이고요. 얘가 니은이 플러스 11 되겠네. 됐니? 네, 요게 지금 축이 X축, Y축, Z축까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일단 이렇게 써봤어. 그리고 문제 풀면 되겠지, 그지? 자, 기억 봅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얘들아,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보자마자 란다 맥스 빨리 나와야 돼. 됐지? 에너지 최대일 때의 파장값. 자, 란다 맥스는 뭐에 비례하는? 그렇지. 표면 온도분의 1.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기억이 니은의 몇 배냐라고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표면 온도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요. 1대 5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란다 맥스가 몇 대 몇으로 나오겠어? 5대 1로 나오겠네. 그럼 기억이 니은의 5배 돼야 돼. 5분의 1이 아니라. 기억 틀렸지. 자, 그 다음 니은의 별의 반지름을 물어봤어. 반지름. 얘들아, 반지름 R을 물어본 상태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절대 등급 통해서 광도 B 알 수 있지. 표면 온도 나와 있지. 근데 반지름 물어봤지. 그럼 우리 빨리 광도는 R 제곱분의 T 4승이구나. 요거 빨리 가야 돼. 돼? 그래서 광도부터 비교해볼게.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 R 제곱 T 4승 이렇게 갈 겁니다. 얘들아, 기억이요. 절대 등급이 플러스 1이고 니은이 플러스 11이야. 몇 등급 차? 10등급 차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 등급차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광도의 B, 즉 밝기 B로 빨리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 2.5의 등급차 승. 됐지? 2.5의 제곱 얼마? 2.5의 제곱 6.3, 2.5의 세제곱 16, 4제곱 40, 5제곱 100. 요거까지는 기본 암기. 네? 그러면 10제곱 2.5의 10제곱 얼마야? 100의 제곱이지? 만배네요, 만배. 얘들아, 이것까지는 애들이 또 잘하는데 여기서 또 순간 헷갈릴 수 있어. 얘들아, 누가 만배 밝은 거야? 기억이 밝은 거다. 기억이. 따라서 기억이 만대 1의 광도비를 가지고 있네. 자,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표면 온도가 1대 5였죠? 1대 5. 그럼 1대 5의 4제곱. 5의 4제곱. 돼? 5의 4제곱을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25의 제곱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게 곱해가지고 만 나와야 되니까 요게 만 될 거고요. 얘는 곱해가지고 1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 25의 제곱분의 1 되겠네. 돼? 자, 그래서 R제곱이 얼마가 되니? 25의 제곱 곱하기 100의 제곱 대 1 되겠네. 그냥 바로 R 갈게. R 얼마야? 2500대 1 되겠죠. 됐나요? 네, 따라서 니은의 기억이 니은의 2500배이다. 맞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디귿에 니은의 겉보기 등급에서 기억의 겉보기 등급 값을 빼면 그게 6보다 크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기억별은요 10파색 거리에 있거든. 10파색 거리에. 그때 절대 등급이 플러스 1이래. 플러스 1. 그럼 얘는 겉보기 등급도 얼마일까? 플러스 1이죠. 얘 겉보기 등급 플러스 1이지. 10파색 거리에 있는 그때 우리 측정한 등급이 플러스 1이었으니까. 자, 근데 얘는 어디에 있냐면 2.5파색 거리에 있어. 근데 우리가 10파색의 위치에서 측정한 절대 등급이 얼마가 됐어? 플러스 11이래. 그럼 10파색짜리를 어디로 보내줘야 돼? 2.5파색 쪽으로 보내줘야 우리한테 겉보기 등급이 나오겠지? 되나요? 네, 이거 계산하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얘들아, 10파색에서 2.5파색으로 더 우리한테 가까워졌어. 가까워지면 거리가 더 짧아진 거니까 4분의 1배 됐네요. 되나요? 네. 자, 거리가 4분의 1배로 가까워졌다면 밝기는 어떻게 되겠어? 밝아지겠지, 그지?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밝기 B였어. 거리가 가까워지면 더 밝아진다는 얘기지. 되나요? 네. 따라서 거리가 4분의 1배가 됐다. 밝기는 16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밝기 16배? 빨리 등급차 몇 등급차? 3등급차. 아까 2.5의 세제곱이 16이었으니까. 되나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사용한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공식
이게 뭐냐면 네, 밝기 B라고 하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랑 그 다음 밝기 B는 네, 2.5의 등급 차승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이 밝기 B라고 하는 거는 광도비예요. 광도비. 됐죠? 네. 요 밝기라고 해줄까? 그냥 밝기. 밝기라고 하는 거는 요거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나는. 됐나요? 그러면 2.5로 왔을 때 2.5파세 거리로 왔을 때 3등급만큼 더 작아져야 되는 거지. 밝아진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11이 아니라 이제 얼마 된다는 얘기야? 8. 플러스 8 된다는 얘기지. 되나요? 그럼 겉보기 등급의 차이가 몇 등급 차? 7등급. 6보다 크다. 맞는 얘기네.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원궤도를 나타내고 있고 나는 시선 속도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나타낸 거고 네,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가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네, 공통질량 중심이야. 그걸 중심으로 중심별도 돌고 행성도 지금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근데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나와져 있어. 행성의 공전 방향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들아, 별은 지금 만약에 행성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별 어디 있냐면 공통질량 중심으로 저 바깥에 있지. 그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들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별의 공전 방향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억 위치가 여기로 되어져 있고, 네, 니은 위치가 뭐 여기로 되어져 있나? 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됐죠? 자, 그리고 그래프를 좀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하네. 이렇게. 됐죠? 네, T1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T1. 그리고 지금 Y축이 시선 속도인데요. 네,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시선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을 하는 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플러스라고 되어져 있는 게 후퇴. 마이너스가 접근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가 기억이랑 니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좀 했었지, 그지? 그럼 T1일 때를 봤더니 어떤 상태야? 접근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됐나요? 접근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 지금 시선 방향이 어디냐면 지구 여기에 있어. 여기서 이렇게 시선 방향이야. 자, 그러면 내가 기억과 니은에서의 이 별의 방향을 알았으니까 표시를 해주면 별은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T1은 가장 접근한, 나한테 오고 있는 중이어야 되니까 누구여야 돼? 기억이어야 돼. 됐죠? 그래서 기억에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동그라미 기억이다. 맞는 얘기죠. 니은 볼게요. 자, 중심별의 그럼 겉보기 등급은 T2랑 T4랑 누가 더 작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T1식이라고 했었죠. 그럼 T2 어디여야 돼? T2는 여기가 T2, T3, T4 이렇게 될 거야. 돼? 같은 별이 지금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부터 가까울수록 더 밝게 보이겠지? 겉보기 등급이 더 숫자가 작게 측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T2일 때가 가까우니까 얘가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작아야 돼. T2가 작다. 맞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디귿에 T1에서 T2 동안의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돼 있네. 얘들아, 우리 별이 지구로 가까이 오면 파장 어떻게 되니? 짧아집니다. 청색편이 나타나죠. 파장이 짧아집니다. 별이 나한테서 멀어지면 적색편이 나타날 거고요. 파장이 길어질 겁니다. 지금 T1에서 T2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T1은 이미 최대로 파장이 짧아져 있는 형태. 돼? 짧아져 있는 형태에서 자, 원래의 스펙트럼의 파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길어지는 형태인 거잖아. 요거 지나갈 때 요거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파장이
원래대로 다시 길어져야지. 되나요? 네, 이미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파장 길어져야 됩니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됐죠? 19번. 자, 19번.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X, 화성안에 포함되어 있는 X의 자원소 Y는 모두 X가 붕괴돼서 생성이 됐다라고 돼 있어. 내가 이런 거 할 때 이거 지금 X가 Y가 된 얘가 모원소고 얘가 자원소구나 이런 거 그냥 한번 1초 만에 쓰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둘 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라 하나가 모원소고 하나가 자원소다의 의미로 한번 써보라 그랬어. 자,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요. 네, 그래프를 보니까 반감기가 안 나와 있네. 맞지? 반감기 안 나와 있지, 그지? 어떻게만 나와 있냐면 100%에서 75%까지밖에 안 나와져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근데 우리가 줄기차게 외운 건 뭐냐면 100에서 50 될 때, 돼? 50에서 25 될 때, 뭐 이런 걸 외웠었잖아. 맞지? 얘들아, 만약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100에서 요 사이가 얼마냐면은 75잖아. 맞지? 요 사이가 딱 절반 25잖아, 그지? 75야. 만약에 이 100에서 50%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가 2억 년이었다. 라고 한다면 100에서 75까지 떨어지는데 1억 년 걸리고 75에서 50까지 떨어지는데 1억 년 걸리는 거 맞아? 이거 아니야. 알겠니?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너네 그래프 보면 바로 기억한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떨어지거든? 맞지? 여기가 100%였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50%였다. 그래서 여기가 반감기였다. 라고 한다면 100에서 75까지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요거밖에 안 걸려. 그 다음 75에서 50까지 떨어지는데 그 다음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되나요? 얘가 초반에가 더 붕괴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됐어? 괜찮아? 오케이. 집중.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내가 니은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 니은부터. 얘들아, 100에서 75까지가 3억 년 걸렸대. 얘들아, 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3억 년 걸렸대. 됐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초록색, 즉 반감기가 될 때까지 남은 시간이 3억 년보다는 어떻겠어? 길겠지. 3억 년보다 길 거야. 맞아? 따라서 니은의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다? 맞는 얘기네요. 됐죠? 자, 기억 볼까요? 기억. 현재 X의 양이, 즉 모원소의 양이 95%인 화성암은 얘들아 95, 그래프에서 따라가봐. 얼마쯤 되니? 0.5억 년이네요. 0.5억 년. 얘들아, 지금으로부터 0.5억 년 전에 무슨 시대였어?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는 0.6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니까. 그러면 속시식물이 존재하던 속시식물 번성하기 시작한 게 신생대 맞지, 그지? 네, 기억 맞네요. 디귿 볼까요? 자,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중생대가 몇 억 년 전부터 얼마까지니? 2.5억 년 전부터 0.66억 년 전까지입니다. 자, 최대 2.5억 년 전이거든? 2.5억 년에 대한 얘들아, 거기 점을 따라가니까 X가 지금 양이 얼마래? 78%래. 78%. 되나요? 네, 지금 문제에서 Y분의 X의 양이라고 했는데 X가 78%라면 2.5억 년 전에 Y는 얼마야? 22%에 해당하겠지. 되나요? 네, 그럼 얘들아, 이게 벌써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4보다 큰 값이 되나요? 안 되지. 4보다 작아. 이미 4보다 작아. 근데 2.5억 년이 그랬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앞으로는 얘가 더 작아지겠지. X가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절대로 얘는 4를 넘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4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돼. 됐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20번 허블 법칙. 얘들아, 허블 법칙에 앞서서 허블 법칙 계산하는 거에 앞서서 공식 한번 볼까요? 네, 허블 법칙은 공식 이것만 알면 됩니다.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건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메가파스칼 아니고, 네,
그다음 얘는 km/s 단위입니다. 됐죠? 네. 또 하나의 호퇴 속도라고 하는 건 고유 파장에 대해서 파장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광속. 됐죠? 광속은 나와져 있습니다. 3 곱하기 10의 5승 km/s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호퇴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은하 A, B, C의 기준 파장하고 네, 관측 파장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고 A가 여기가 6,500이라고 적혀져 있고, 다음 C가 네, 이쯤 되어져 있고, B가 되게 특이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B의 흡수선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가 더 길다라고 돼 있어. 얘들아, 그러면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그 파장이 어디란 얘기야? 여기야, 여기. 왜냐면 이 선이 요 그래프 선이 이게 허블 법칙에 대한 V는 HR의 그래프 선이니까. 됐지? 그럼 예측되는 것보다 8나노미터가 더 길게 측정이 돼서 C랑 지금 똑같은 상태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은하 A, B, C가 되어져 있을 때 기준 파장 란다 제로가요. 여기 400, 600, 600으로 되어져 있고 관측 파장입니다. 관측 파장. 네, 란다 얘기하는 거야. 란다가 얼마냐면 여기가 기억이고 네, 얼마인지 모르고 얘가 642가 되어져 있고. 되니? 얘들아 요 C에서 여기서의 관측 파장이 641에 근데 B도 그럼 642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B에 실제 우리가 예상했었던 파장은 얼마란 얘기야? 642에서 8 빼야 되는 거야. 642에서 8 빼면 얼마니? 634? 8. 맞네. 634. 되나요? 네, 634로 관측이 된다. C는 642로 관측이 됐고 A는 기억으로 관측이 됐네. 됐지? 자, 그럼 우리 채울 수 있는 것들 한번 채워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기억해 보니까 허블 상수부터 구하래. 얘들아 허블 상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공식 쓰면 되겠지. 그지? 자, 공식을 지금 보면은요.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게 얘들아 우리 C 가지고 하면 되겠다. C가 기준 파장 나와져 있고 관측 파장 나와져 있고 그래프에 거리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네. 호퇴 속도 같은 경우에는 H 곱하기 R이 300 맞죠? 300. 요게 이제 뭐랑 같아야 되냐면 란다 제로 600 분의 델타 란다가 642에서 600 뺀 거니까 42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되겠네요. 되나요?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구해봤니? 허블 상수 얼마 나와? 없애고 그러면 여기 10 여기 요거 없애고 되니? 그러면 6, 7 70 나오네요. 됐나요? 네, 기억 맞네. 자, 그 다음 니은.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410보다 더 작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이 지금 A에 대한 얘기거든. 네, 이것도 A는 호퇴 속도가 6,500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됐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란다제로 400이고요. 그 다음 기억. 네? 근데 사실 이게 기억이라기보다는 네, 기억에서 400 뺀 게 관측 파장이긴 하겠다. 그자?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럼 기억이 얼마쯤 나오나요? 계산. 이게 딱 안 떨어지지, 그지? 네. 계산을 해보면 네. 8.7 정도 나오네요. 델타 란다 값이 8.7 정도 나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기억, 관측 파장은 이 8.7에다가 400 더한 400, 8.7 뭐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니은의 동그라미 기억은 410보다 작다. 맞는 얘기죠. 자, 디귿의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140보다 더 크냐라고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우리 이미 요거 구했잖아.
요거 구했잖아. 근데 얘가 뭐냐면 결국 70 곱하기 R 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에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B도 마찬가지야. B도 우리가 C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죠. 되나요? 70을 알고 있으니까. 70에 지금 허블상수가 70인데 거리가 300이니까 이 후퇴 속도가 얼마냐면은 21,000입니다. 됐나요? 그럼 B 자리에 21,000 넣어가지고 70으로 후퇴 속도 요거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여기 기울기가 안 맞겠구나. 그러면 얘들아 요거 634 가지고 600에 대해서 되니? 후퇴 속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그 후퇴 속도 가지고선 뭐 할 수 있어? 거리 구할 수 있겠죠. 되나요? 요 거리에서 요 거리 빼주면 그 거리 값이 나오겠지, 그지? 돼? 요거는 그냥 다 계산이다. 여러 번 계산하면 되는 거다. 요거 계산해보면요. 150 메가파섹이 나옵니다. 자, 너무 빨랐으면 다시. 얘들아, 요 속도는 B에 대한 속도기 때문에 600분의 34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해서 요거 나올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거리는 요게 70 곱하기 RB 이렇게 되겠지. 요 RB가 요 값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 A에 해당하는 RA 값을 갖다 빼주면 150 정도가 나옵니다. 약 150. 그럼 140보다 크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야. 됐지? 됐지? 네. 그래서 요거는 계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고,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복잡한 문제이긴 했어. 20번. 됐나요?